이제 포스 드로잉, 제스처 드로잉 약간 요런 인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잡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 혹시 처음 들어본 분 있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요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흐름. 그죠? 인체의 흐름. 인체의 흐름이 뭘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체를 그릴 때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인체에 그냥 라인을 딱딱하게 따거나 아니면 구조라는 거에 너무 매몰이 돼 가지고 인체가 살아있다라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좀 잊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캐릭터를 그릴 때 실제 느낌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캐릭터들도 많고 굉장히 좀 데포르메가 이제 많이 들어간 그런 캐주얼한 스타일의 캐릭터들도 있고. 근데 그런 스타일에서 우리가 너무 어색하지 않게 '사람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되게 좀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인체에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뭐 그런 데포르메가 심한 캐릭터들도 우리가 매력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매력 없는 그림이 있어요. 같은 데포름에 같은 디자인, 같은 채색이라고 놓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 매력의 차이가. 그죠? 뭐 인체, 뭐 포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죠. 보통 잘 그려진 그림들은 인체가 좀 살아있다, 생동감 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잘 표현해요. 잘 그리는 프로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인체 그릴 때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술술술 그냥 훌훌훌 그리고 끝내버리거든요, 되게 빨리. 뭐 하나하나 우리가 알듯이 해부학이나 막 그런 걸 다 신경 쓰면서 그렇게 라인을 잡지 않아요. 그냥 러프하게 슥슥슥슥 그려 가지고 인체 대충 하나 잡아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디자인 올리면서 나중에 라인을 좀 수정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인체의 모든 막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부분들을 다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 좀 스쳐 지나가는 그림들이 있죠. 되게 단순화된 그림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체를 어떤 데프로메로 그리든 간에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생동감. 그게 캐릭터 디자인에서 인체를 디자인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해요. 크로키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상태로 맹목적으로 크로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로키 다들 해 보셨어요? 크로키 한 거 잠시만요. 그냥 일단은 강의 채팅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작업들 좀 한 장 정도씩이라도 한번 올려 볼래요, 지금? 채팅에다가 그냥? 지금 한번 올려 주세요. 이거 뭐 과제나 이런 건 아니에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알아서들 올려 주시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지금 화면 보이죠? 우리가 인체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해부학 같은 것도 좀 접근을 해본 적이 있겠죠, 다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복잡해요. 포즈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포즈를 잡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포즈의 순간 포착이거든요. 애초에 그런 포즈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피규어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포즈인데 요런 포즈에서의 그런 인체의 어떤 늘어나고 줄어들고 뭔가 형태가 변하는 특징이 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 드로잉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외곽선을 잡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인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방향이나 기울기 요런 것들이 잡혀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캐치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는 라인 같은 거를 내가 보이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석해서 잘 잡아 줘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쭉 볼 수 있는데 이 원본 보면 요거를 이제 뭐 크로키를 한다라고 예시를 들면은 뭐 이렇게 쭉 그려 가겠죠. 뭐 그냥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해 보면 얼굴 이렇게 그리고 그려 가면서 뭐 목 이렇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외곽 라인을 위주로 잡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럼 글쎄요, 여기가 놓치는 게 뭐냐면 외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얘가 각도 쪼끔만 틀어져도 지금은 얘가 외곽이지만 얘가 요렇게 쪼끔만 만약에 각도를 튼다고 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외곽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외곽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외곽이 될 수도 있고
외곽이 될 수 있는 면들은 굉장히 많겠죠. 이게 3D로 봤을 때 약간 폴리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단순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들어갔다가 뭐 요런 체형이나 이런 거 뭐 짜잘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의 이 큰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포즈를 잡고 있는가, 기울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무게중심 아까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밸런스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밸런스 같은 것들. 밸런스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요런 포즈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지, 어디가 당겨지는지, 어디가 좀 더 이렇게 뭉치는지, 어느 방향으로 힘있게 뻗는지, 뭐 뒤로 빼는지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전체적인 비율을 크게 관찰은 해줘야 돼요. 비율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지만 얘가 전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방향이 크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은 얘는 이렇게 한번 갔다가 약간 이렇게 분산되고 있죠. 그리고 기울기는 이 상체의 기울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큰 흐름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잘한 요런 무릎의 생김새가 뭐 요렇게 생겼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건 나중에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든 뭐든 간에 큰 숲을 먼저 봐주고 그다음에 뭐 나무를 봐주고 그다음에 이 나무 안에 있는 뭐 잎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텍스처 이 순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모든 그림은 똑같아요. 인체를 포함해서 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흐름과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순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부적인 걸 다 보면서 큰 그림을 볼 수는 없거든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선의 방향을 최대한 단순화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과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포르메라고 하는 게 단순화와 과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데포르메라는 말 들어봤죠? 데포르메가 별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단순화와 과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체에도 데포르메가 필요하죠. 실사체조차도 데포르메 없이 매력 있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자잘한 굴곡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 생략도 단순하죠. 생략하는 것도. 그리고 생략도 때에 따라서는 과장이 될 수 있어요. 불필요한 거를 과장해서 생략을 확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얼굴의 방향이라든지 어깨의 각도, 상체와 하체를 움직이면서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큰 굴곡에 대한 표현만 하도록 한다. 이게 포스 드로잉을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신경을 쓰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흐름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포징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조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체형, 뭐 비율 같은 거. 요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근데 적어도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일단은 먼저예요. 이게 잘 잡혀야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조형적으로 깎든지 더 붙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몸매의 굴곡이나 요런 것들을 내가 처음 잡은 그 단순화된 라인에 맞춰서 그 포스의 방향에 따라 찾아주고 생략했던 관절 부위라든지 손발 등의 묘사를 그때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요 개념에 대해서 좀 뭐 들어는 봤고 알고 있더라도 지금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 완벽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는 그래도 포스 드로잉 좀 연습 좀 해 봤다. 나는 그래도 지금 내 또래들 중에서는 이 포스 드로잉이나 인체 드로잉에 대해서는 난 조금 정점 찍었다 생각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순화. 지금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외곽적인 부분을 좀 잡아 놨는데 진짜 단순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모델 위에다가
중심 라인부터 한번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잘 이해 안 되거나 하는 거 없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걸로 치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림을 대할 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헤드셋이 꺼져가지고. 여보세요? 잘 들리죠? 선을 쓰는데 갑자기 꺼졌네요. 일단은 요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나중에 채색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가 기본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의 기본 개념이에요. 외곽선 따는 거 말고 우리가 선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항상 종이 혹은 모니터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은 어때요? 평면이에요. 그래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X, Y축까지는 생각해요. X축과 Y축. 근데 간과하는 게 요 Z축. 기감. 이거는 채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드로잉을 하거나 뭐 인체를 잡거나 이렇게 뭔가 좀 더 입체적인 선을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요 X, Y 숨어있는 Z축을 늘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요거에서 이제 연결돼서 채색을 할 때는 보통 우리 빗방향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나중에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입체적으로 항상 이 어떤 식으로 인지를 해야 되냐면 모니터와 나 사이에 공간이 있다. 모니터 뒤에도 공간이 있어요. 항상 공간을 깊이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단순한 라인보다는 면으로 생각하세요. 선이 확장되면 면이 되고 면이 확장되면 공간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인지할 때 얇은 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면을 인지할 때 두꺼운 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림은 이제 내 인지 능력이, 인지 수준이 올라가야 그만큼 내 그림의 수준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대답을 잘해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일단은 뭐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요렇게 그려나가기 위해서 사실 요 전에 저는 보통 뭘 추천하냐면 자료 위에다가 분석하라고 해요. 일단 1번 관찰 및 분석. 이걸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싫어서 안 한다가 아니라 잘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그냥 이런 라인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얘 포즈를 내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상상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턱을 좀 당기고 있어. 약간 근데 위를 노려보면서. 그러면 기울기가 약간 요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약간 요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 중심선의 이동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묘하게 이 박스가 있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양쪽을 붙잡고 요렇게 당긴 느낌이에요. 힘이 이렇게 가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올라가 있고 이 부분은 조금 그 와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균형은 약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상하체에서는 우리가 뭐 나중에 개념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상체 위쪽에서는 어깨의 기울기.
지금 어깨 기울기 지금 수업 중인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체 쪽에서는 일단 골반 기울기. 이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 흐름이 나오고 여기에 맞는 무게 중심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기울었는데 얘도 같이 이렇게 기울었어. 우리 상상을 해봐. 얼마나 웃기겠어, 약간. 그죠? 쟤 왜 저렇게 서 있어? 그렇게 말할 걸 누구나. 너 어디 아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왔으면 다시 좀 이렇게 와줘야지 무게중심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체는 자세가 좀 좋은 사람 기준, 디폴트 값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어떻냐면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살짝 뒤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앞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이렇게 좀 뒤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다리가 오고 다리가 뒤로 갔다가 발도 아치형으로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리듬감 있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이런 형태로 약간 웨이브 형태. 그래서 실제로 약간 아치형 구조가 굉장히 그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충격을 흡수하기 좋은 구조예요. 그냥 일자 구조는 잘 부러지거든요. 사람의 뼈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치형으로 생겼어요. 되게 유연해요. 일단은 뭐 말이 조금 샜는데 얘도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울기 한번 생각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겨지는 힘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파악을 했어. 이게 제대로 된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과 관찰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내가 이 포즈에 대해서 틀려도 되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자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그냥 큰 덩어리라고 볼게요. 그냥 하나의 여기. 저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상체 덩어리라고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일단 안 나네. 이거는 나중에 세분화할 때. 그러면 얘가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그랬죠. 약간 요렇게 간 거. 그래서 단순화할 때 지금 보면 이렇게 잡아놨죠. 통일감 있게.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잡을 때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통일감 있는 선을 써주는 거예요. 같은 덩어리일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장된 몸매를 하겠다고 콜라병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허리를 막 이렇게 막 해놓는다든지 올록볼록한 거 안 돼요. 이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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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예 일자? 이것도 좀 애매하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한쪽으로 조금 통일감 있게 가져야 된다. 그럼 얘의 중심 흐름은 이 토르소, 상체의 중심 흐름은 여기서 살짝 요렇게 오른쪽으로 묘하게 갔다가 아니지 왼쪽으로 묘하게 갔다가 요렇게 빠진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아까 Z축 얘기했죠. 숨어있는 Z축. 그러면 지금 그걸 당장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라인이 단순히 X,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선은 단순한 외곽 라인이 아니고 하나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면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쓱쓱 그린 것 같은데 되게 입체감 있고 살아있어 보이는 핵심이 이거예요. 선 자체를 그 사람들은 다르게 써요. 인지를 다르게 하고. 인체를 잘 그리고 싶으면 인체의 어떤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내가 스케치를 거기서 또 잘하고 싶으면 스케치를 할 때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선이죠. 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에 대한 인지를 확장시켜야 되고. 그죠? 일단은 몸이 이제 좀 허브 역할을 해요, 사실은. 토르소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건데 다 몸통에 붙어 있어요. 얼굴도 목을 통해서 몸통에 붙어 있고
양팔, 다리 다 몸통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 토르소를 관찰을 잘하면 좀 더 인체의 어떤 밸런스나 중심을 잘 캐치하기가 좋다. 그러면 팔은 둘째 치고 다리는 이제 이 하중을 버텨야겠죠. 얘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약간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원리에 의하면 다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죠? 왼쪽으로 좀 가줘야겠죠. 근데 둘 다 왼쪽으로 가면 쓰러지죠, 꽈당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간다라기보다는 보통 이럴 때는 약간 분산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 골반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면 보통 짝다리를 짚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큼 다리가 시작점이 내려가는 거예요, 얘보다. 그럼 얘가 당연히 더 길어지니까 살짝 힘을 풀면서 옆으로 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이런 뭐 다양한 자세 베리에이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골반의 기울기만 봐줘도 다리에 대한 어떤 당연한 어떤 설정 같은 거, 당연한 세팅 같은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딴 데로 넘어가면 길이가 또 안 맞으니까 얘가 좀 애매해지죠. 얘는 지탱해주는 다리예요.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지탱해주는 다리. 그래서 여기에 하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편이죠. 짝다리 짚으면 짝다리를 이렇게 짚어서 올린 부분이 보통 힘을 많이 쓰잖아요. 얘는 안정감 있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줘야 된다. 뭐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좀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포스트로잉은 주관적인 해석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딱 정답으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하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스스로 해석하고 틀리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방향을 약간 요렇게, 얘는 그만큼 뭐 요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오면 무게중심이 좀 안 맞죠? 당연히 얘는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과장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중요한 건 단순화가 첫 번째. 요 단순화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엄청 단순화돼 있죠. 대신에 생각보다 얘가 별거 안 그려져 있지만 이 포즈에 대한 명확도가 엄청 커요. 내가 이 포즈에 대한 그 목적성을 엄청나게 확실하게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목적성이 뭐냐? 포즈에 대한 흐름을 내가 파악을 하겠다. 요게 일단 돼야 된다. 단순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예시로 크로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피드 크로키 해보신 분. 스피드 크로키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시간을 무한정으로 주면은 이 방법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좀 빠져들게 돼요. 내가 좀 많이 보는 거, 내가 좀 이렇게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집중하게 되거든요. 시간을 무한정 주고 인체를 그려보세요 하면 잘 그리고 싶잖아, 또. 그래서 스피드 크로키는 시간 제한을 줘서 애초에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려야 돼서 스피드 크로키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스피드 크로키의 진짜 의미는 내가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수 없으니 시간 제한을 줘서 그거를 컨트롤하게끔 억지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뭐 다른 의미도 좀 더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크로키의 종류라든지 인체 드로잉의 종류는 되게 무궁무진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뭐 2, 3분짜리 크로키를 이런 식으로 막 연습을 했었어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흐름 같은 걸 잡으려고 막 노력을 했었죠. 한 게 보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막 이쁘게 그리려고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좀 선을 단순화해서 쓰면서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런 애들은 완전히 포스 드로잉의 방식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잡았던, 전혀 다르죠. 접근 방식이. 요런 것들.
그럼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뭐 방식이나 뭐부터 그리느냐 뭐 이런 거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부터 그려야 돼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토르소긴 하거든요, 이 상체. 네. 근데 보통 이제 머리의 위치랑 상체랑 요런 것들이 좀 전반적인 기준이 되니까 발끝부터 그린 사람은 잘은 없죠, 웬만하면. 서 있는 자세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손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이 토르소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얼굴과 몸통의 어떤 그 위치 차이라든지 각도 차이 이런 것들로 이제 목의 각도가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 요런 것들도 많고 되게 다양해요. 진짜 단순한 거 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단순하게 그려 놨고 음. 정말 제스처 뼈대만 요렇게 그려 놓기도 했죠. 오늘 이렇게 포스 드로잉이랑 인체 기초 흐름에 대해서 설명 위주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연 영상이라든지 뭐 피드백이나 요런 것들은 제가 컨텐츠로 조금 더 자주 올려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포스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로잉만 해서 올리는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영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고 각자 스타일에 맞는 그런 스케치 방식이나 요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은 아마 인체에 대해서 조금 더 힘 있는 라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더 매력적인 라인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젤리였습니다.